오염수 반대 집회 북한 지령 내렸다라고 국정원이 지금 국회 가가지고 질의하는데 대답한 거잖아요. 네. 지령을 자주 내리고 있어요, 북에서. 그리고 국민 80%가 직접 지령을 받는 건 아니지만 다들 반대를 하고 막 오염수 반대를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이 보도를 하고 국정원에서 이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네. 그리고 김기현이 북한이 지령을 보내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박대출은 뭐라고 했냐면 후쿠시마 반대 투쟁을 벌이라는 긴급 지령을 내리고 장소를 일본 대사관과 광화문광장 주변으로 하고 거기에 반대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촛불시위, 추모문화제 이런 것도 다 지령으로 한 거다. 근데 지령을 내린 근거가 없어요. 뭘 하나라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 정도로 많은 북한의 지령을 접수해서 이 정도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사실상 북한이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지령으로 통치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무능력의 소재를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고 네. 이거는 아까 김영호 발언과 이어서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 행사, 정당한 목소리를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마치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조종당하고 조작당하는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발상에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로 계속 공안몰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윤미향 의원 얘기를 조금 뒤에 하고요. 그리고 서른이 탄핵 발언을 했어요. 그 국회에 가서. 그래서 지금 그 박정훈 대령 최상병 건 관련해서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거고 직권남용한 게 분명하다. 네. 대통령이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네. 했는데 개거품 물기 시작했습니다. 국힘에서. 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 해서는 안 될 정말 심각한 선거 불복이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체 국민의 선택으로 집권한 합헌 정부를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네. 아니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분 아까 그 김영호 권한이 네. 없다니까. 내란 선동 행위나 다름이 없다. 국민 뭐 이런 묘련형 이야기. 불복적 행위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는 탄핵에 대한 불안이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의 탄자만 나와도 핵의 핵자만 나와도 지금 벌벌 떠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서른 의원이 이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탄핵 사유가 없어서 탄핵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네. 찾고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의 모든 행보가 사실은 탄핵 사유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공식 발언을 하지 않는다든지 좀 침묵한다든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른이 이 최상병 관련한 내용으로 이제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전국이 무르익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흐름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국힘에서 이거 선거 불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국민의 권리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을 대리하러 들어간 사람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국회의원이 탄핵 발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근데 선거로 당선된 사람한테 대해서 어떤 책임도 어떤 경고도 할 수 없다. 이게 파시즘이죠. 네, 그리고 탄핵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뭐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뭐 이걸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국민의 의사에 반하게 되면 주권자들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그 주권자의 대리인이 주어진 법적 권한을 사용하는 거죠. 아니 국민이 선거에 불복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게 그 개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선거 후에 당선된 거를 인정하고 국민들이 1년 반을 보낸 거 아닙니까? 이 선거가 무효다! 이게 선거 불복이죠. 네. 근데 선거를 인정하고 1년 반 정부로서의 모습을 지켜봤고 국민들이 지금 실망을 하고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권력을 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선거 불복행위입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거 불복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선거
서로의 문제가 부정이면은 있으면 당연히 네, 불복할 수 부정행위가 있는 거죠. 있다고 생각하면 불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불복 자체가 마치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네. 다루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 반 넘게 집권을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반 가까이 집권을 해온 건데 그러면 불복한 상태에서 집권을 해온 건가요? 국민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권을 해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 모두가 진짜 파시스트의 전형적인 그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불법이다. 네.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그야말로 진짜 빨갱이 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흐름들이 걷잡을 수 없이 더 심각해질 것 같고요. 지금 대표적인 게 윤미향 의원에 대한 네. 내용이죠. 간토대학살, 네, 관동대학살 그 조선인 추모식에 참가를 했는데 이 행사 주최한 단체 중에 하나가 조총련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100여 개의 단체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천여 개라던데요? 아, 천여 개.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반국가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갔냐 이렇게 하면서 윤미향 의원을 고소고발하고 네. 그리고 이 탄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를요? 아니, 여기를?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사실은 정부 관계자도 저는 갔어야 맞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 간토대지진 100주년. 100주년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이 조선인이 학살당한 이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계승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사실 정부 차원에서 관심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역사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진상규명도 다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또 네. 유족들이 거의 울부짖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해놓고 어쨌건 국회의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거의 뭐 사상 처음으로 갔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양심이 없고 부도덕한 행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학살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학살이 네.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가짜 뉴스와 괴담을 싫어하시잖아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시지 네, 않으셨습니까? 선포를 하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이 뿌린 가짜 뉴스로 인해서 네.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어요. 정말 이 사건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추모의 마음, 추모의 입장을 내기는커녕 여기에 참가한 한국 국회의원을 탄압해요? 그러면 이 간동 대학살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정부의 네. 입장은. 그리고 여기 뭐 아까 참가단체, 주관단체 굉장히 많았다라고도 얘기 드렸지만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도하고 이러는 사안인데 정작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에 부재하고 오히려 여기 참여했던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총련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는데 윤미향 의원이 이 총련 단체와 직접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총련의 초대로 이 행사를 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 이 간토학살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총련이 그동안 꾸준히 입장을 내오고 이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총련과 그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접촉할 필요도 있는 거죠.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반공 이데올로기, 색깔론, 공세로만 이 사안을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조총련이 일본 동포 사회에서 가장 큰 그 재외 동포 조직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제일 클 겁니다. 네, 해외 동포 조직으로는 가장 큰 이런 그렇죠. 사례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이 조총련이 일본에 간 제일 동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는지 사실 그 역사를 알면은 네, 일본 사회에선 조총련을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동포 행사를.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보고를 해야 된다, 통일부 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이 행사는 또 그런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문제 삼는 왜 사전에 접촉 신고를 네. 하지 않았냐. 왜 그런지도 몰랐대잖아요. 총련 관계자를 만나러 간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몇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 개개 성원으로 있는 거를 어떻게 알고 신고를 네. 합니까? 예측할 수, 그리고 만약에 만나게 되면 사후 신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윤미향 의원이 말하는 네, 거는 그렇죠. 너무 합리적인 거죠, 그 자체가.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그 빨갱이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존재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네. 엄연히 활동을 하고 제일 조선인으로 제일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존재를 지워버려야 됩니까? 그 사람들과 완전히 만날
수 없고 차단해야 됩니까? 아니 남북 관계 좋을 때는요 저기 러시아나 이런 데 기차 타고 여행 가는 여행 유튜버들이 북한 사람을 만나요. 그럼 그 사람 사후 신고 안 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리고 북한 식당도 유튜버들이 많이 갑니다. 네.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전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사후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걸 누군가 우리 교육시켜 준 적도 없잖아요. 그럼 뭐 동포를 만나는데 뭔가 그게 법적으로 저촉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내가 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북한 동포를 만나서 기밀을 넘겨주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반복적이고 분단 사고이다. 근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이런 그 반북 색깔론 공세로 공안 정국을 형성하려고 하는 데서 윤미향 의원을 계속 찝는 것 같아요. 윤미향 의원이 네.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잔인하고 악랄하게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꼭 지켜줘야 될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공격받는 게 대부분 이제 이런 반북 반공 이런 색깔론으로 공격을 받으시잖아요. 그럴수록 더 저는 완전히 강고하게 그 국민들과 함께 단결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공포가 심하기 때문에 지지하다가도 그 공포 때문에 잠시 주춤할 수가 있어요. 네. 총력? 북한 지지?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실제 독재 정권에서 이 총련 분들을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그 공안 정국을 형성하는데 이 희생양으로 삼은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죠. 제2동포 간첩단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저도 뭐 그런 피해자분들이 몇 분 선생님들이 만났는데 서울대로 유학을 왔다가 이 조총련계 간첩이라고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10몇 년 동안 이러신 진짜 아픈 역사가 많습니다. 조국을 배우고 싶어서 조국의 사람들과 숨결을 함께 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동포를 그동안 한국의 독재 정권이 어떻게 탄압했는가 이것을 반성하고 그 앞에 엎드려 사죄해도 부족한데 다시금 이 동포들을 이 한국 사회의 또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악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총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우리 학교 영화 그리고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두 영화 추천하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